안녕하세요. 홀름닥터 제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빅블라인드에서 파켓 10을 받은 히어로의 플레이에 대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1, 2 블라인드 게임이고요. 히어로는 빅블라인드 포지션에서 파켓 10을 받았습니다. 프리플랍에 하이잭에 있던 플레이어가 20개를 오픈레이즈 했고요. 컷오프와 버튼, 스몰이 연이어 콜을 하고 빅블라인드에 있던 히어로도 콜했습니다. 여기에서 테이블의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1, 2 블라인드 게임 치고는 평균 스택이 500개 이상으로 꽤 많은 스택을 가지고 있었으며 배당 콜을 좋아하는 루즈한 플레이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팟은 총 100개이고요. 플랍을 5명이 보게 되었는데요. 플랍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플랍이 열리자 스몰은 체크, 빅에 있던 히어로는 60개를 베팅했고요. 하이잭이 콜, 컷오프는 폴드, 버튼에서 콜을 해서 3명이 플랍을 보게 됐습니다. 스몰은 폴드 했습니다. 턴에서는 8 다이아몬드가 나왔고요. 히어로가 체크하자 하이잭은 150개를 베팅했고요. 버튼은 폴드 했습니다. 히어로는 조금 고민하다가 콜을 했고요. 리버에서는 10 스페이드가 나왔는데 히어로가 200개를 베팅하자 하이잭이 350개 올인을 합니다. 히어로는 콜하면서 핸들을 오픈했고요. 하이잭은 히어로의 핸들을 보며 자신의 핸들을 오픈했고 팟을 가져갔는데요. 이 핸드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플랍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핸드와 스택은 제외했습니다. 이번 핸드는 테이블이 많이 과열되어 있거나 배당 콜을 좋아하는 플레이어들이 많이 있는 경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멀티웨이 스팟입니다. 하이잭의 20개 배팅에 컷오프와 버튼, 스몰이 콜을 해서 이미 4명이 팟에 참여한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빅블라인드에서 파켓 10으로 콜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콜로 끊으시겠어요? 보통 이런 테이블에서는 멀티웨이가 자주 형성되기 때문에 좋은 핸들을 가졌다면 강한 액션을 해서 플레이어들의 숫자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나 히어로는 하이잭의 배팅에 콜로 끊었어요. 멀티웨이가 형성되었음에도 이렇게 플레이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다수의 플레이어들을 상대로 셋 마이닝을 하려는 것이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죽기엔 아깝고 3벳 타잔이 에이스잭이나 킹, 퀸 같은 핸드가 콜했을 때 플랍에 영어 카드가 나오면 운영을 하기 힘들 것 같아서죠. 두 가지 모두 이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이유야 그렇다 치더라도 두 번째 이유라면 더더욱 3벳을 해서 플레이어 수를 줄여야 합니다. 강한 배팅을 통해서 오픈 레이즈와 헤즈업 구도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플레이가 될 것입니다. 플랍에 에이스, 킹, 퀸, 잭 중 최소 한 장 이상이 나올 확률은 60%가 넘습니다. 그 말은 5명이 팟을 본다면 내가 이길 가능성은 최대로 읽어줘도 40%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이것은 플랍에서만의 상황입니다. 즉 상대를 플랍에서 폴드시키지 못한다면 리스크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히어로를 제외한 나머지 4명 중 1명이 하이카드가 없겠습니까? 2, 3명이 나눠서 가졌을 수도 있고 같이 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프리플랍에 20개의 배팅을 배당콜하는 대표적인 카드들이 바로 브로드웨이 카드들입니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콜을 하는 것은 승부를 운에 맡기는 것밖에 안 되는 액션입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한 3벳을 해야 합니다. 어쨌든 히어로가 마지막으로 액션을 하고요. 플랍이 열렸는데요. 이런 세븐아이 보드에서 스몰의 체크에 히어로는 오픈 레이저를 뒤로 한 채 60개를 동크벳 합니다. 히어로의 배팅에 하이잭이 콜, 컷오프가 폴드, 버튼이 콜해서 3명이 이제 턴 카드를 보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동크벳 할 것이었다면 프리플랍에 3벳을 하는 것이 베리언스도 줄이고 주도권도 가져오면서 더 큰 팟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물론 3벳을 했을 때 누군가가 콜을 했고
에이스나 킹, 퀸 이런 카드가 떨어지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시브하게 콜로 끊고 이런 보드가 나왔을 때 자신있게 배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생각을 좀 바꿔서 강한 어그레션으로 액션을 준다면 상대가 폴드해서 좀 더 쉽게 팟을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플레이하지 않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보세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팟을 쉽게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버튼까지 콜을 해서 팟은 총 280개가 되었고요. 턴카드는 8 다이아가 나왔습니다. 동크벳을 했던 히어로는 태세 전환을 하는 것인지 체크했고요. 하이잭이 280개의 팟에서 150개로 배팅을 해요. 그리고 버튼은 폴드했고 히어로가 콜을 합니다. 리버에서는 10 스페이드가 나오면서 강력한 셋을 맞춘 히어로는 리버에 200개 배팅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하이잭이 올인을 하죠. 보통 이렇게 액션을 하게 되면 그제서야 플랍부터 리버까지 카드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플랍에 이런 46 같은 카드가 한방 스트레이트를 만들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하지만 너무 커져버린 팟과 셋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포기할 수 없었던 히어로는 어쩔 수 없이 콜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험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바둑을 둘 때에도 옆 사람이 혼수를 잘 두듯이 이런 레인보우 플랍에서 플레이하는 당사자들은 드로우가 없는 플랍이라고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깊지 못한 것일 뿐 실수라고 보이기는 어렵겠죠. 이 사람이 가진 그냥 성격이에요. 성격이 반영된 플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사에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이라면 잘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급하고 덜렁대는 성격이라면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잘 못 볼 수가 있죠. 어쨌든 히어로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는데요. 프리플랍의 소극적인 대처로 플레이를 할 것이었다면 플랍이 열리고도 체크 콜을 통해서 팟 컨트롤을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강한 액션을 할 것이었다면 챈 레이즈로 상대를 폴드시키거나 아니면 턴에서 올인을 이끌어낼 수 있는 팟을 만들어서 승부를 보는 것이 좋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플랍에서는 상대가 콜할 만한 핸드들은 이렇게 46 핸드와 같은 한방 스트레이트나 이런 페어를 맞춘 거시아 스트레이트 드로우 혹은 이런 투페어 정도가 있겠죠. 즉 파켓 10으로 헤즈업을 받다 하더라도 상대가 폴드하지 못할 핸드들입니다. 히어로에게 가장 희망적인 이런 핸드들은 히어로가 62% 정도의 어커티가 있고 상대는 37%의 어커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플러시 드로우를 가진 것과 같은 셈이죠. 그만큼 오버페어라 하더라도 어커티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플랍이 이런 7 대신에 이런 카드였다고 한다면 이런 보드에서는 어느정도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 또한 어떤 핸드가 나올지 모르는 법입니다. 잠깐 다른 얘기지만 배당을 좋아하는 플레이어들은 기본적으로 핸드 레인지가 엄청 넓기 때문에 이런 카드들로도 플레이를 많이 해요. 물론 이런 카드들은 지금의 핸드 히스토리와는 연관이 없지만 이렇게 루즈하게 플레이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포커를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핸드를 어떻게 콜을 하냐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포커를 공부하지 않으며 자신이 할만하다고 생각되는 핸드들로는 얼마든지 플레이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받아들이시고 그에 따른 대응 방법을 연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핸드 리뷰로 돌아와서요. 턴에서 히어로가 체크를 했는데 만약 히어로가 아까와 같은 이런 핸드나 혹은 이런 핸드를 무서워서 체크했다면 리버의 10으로 인해 재역전을 했기 때문에 리버에서의 액션은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블라인드에서 특히 멀티웨이가 잘 형성되는 분위기에서는 개신 게임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일전에 제가 멀티웨이에서는 플레이어들이 정직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개신 게임을 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주 강력한 블러핑을 한다면 그 배팅에 콜을 할 만한 핸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폴드할 것이기에 이런 것은 통할 수 있습니다만 심리전을 활용한 적당한 배팅과 콜은 멀티웨이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처럼 리버의 셋을 맞춘 히어로는 상당히 강한 핸드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OOP에 있는 플레이어들은 더 이상의 배팅 기회가 없기 때문에 먼저 배팅을 하는데요. 구체적인 예로 플러시를 들 수 있습니다.
플랍에 플러시 드로우를 가진 OOP가 리버에서 메이드를 했다면 먼저 배팅을 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죠.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히어로는 단지 원페어로 턴까지 너무 많은 스택을 넣었습니다. 프리플랍에 20개를 콜했고 팟이 100개이며 히어로의 US통은 560개 이상입니다. 멀티웨이가 형성되어 그렇지 만약 이것이 헤즈업이나 3웨이였다면 팟은 40에서 60개로 SPR은 14 이상입니다. 원페어로 이렇게 큰 승부를 볼 것이었다면 프리플랍에 팟 빌딩을 통해서 팟 커밋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SPR 이론에 대해 설명하기에는 제약이 있으니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히어로는 이번 팟에서 전체적으로 좋지 못한 플레이를 했습니다. 플랍이 낮게 깔렸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안전하게 플레이하려는 것이 때로는 베리언스의 증가로 인해 큰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핸드 리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